네, 2월 첫날부터 기분 좋은 우승 소식이 2개나 들어왔죠. LPGA 투어에서는 김효주 선수가, 또 싱가포르 오픈에서는 송영환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월 첫날부터 짜릿한 승전보였습니다. 먼저 김효주 선수. 마지막 날에 굉장히 선전을 한 것 같군요. 네, 뒷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라운드에서만 7타를 줄였습니다. 김효주 선수 선두에 한타 뒤진 3위로 출발을 했는데요. 버디는 8개나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으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최종 합계 18언더파로 LPGA 투어 3승째를 거뒀습니다. 우승 상금 2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이 12번 홀, 파3 12번 홀에서 5m짜리 버디를 넣는 장면인데 이걸로 인해서 단독 선두에 올랐고요. 13번, 14번 홀에서도 연속으로 버디를 잡으며 세 타 차 선두로 좀 거리를 넓혔습니다. 위기도 물론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파4 16번 홀에서 그린을 놓치고 2m짜리 파퍼트마저 실패하면서 보기를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바로 다음 파3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우승권에 계속 있었고 엎치락뒤치락 계속 김효주 선수를 위협을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끝나고 김효주 선수 뭐라고 했나요? 들어볼까요? 네. 2타 차밖에 안 났고 마지막 홀에는 투온 찬스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조금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네, 말로는 긴장했다고 하는데 전혀 긴장한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LPGA 개막전의 첫 우승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을 했는데 이제 좀 정상 궤도에 오른 걸까요? 네, 좀 부활이다 이런 말들 조금 섣부르지만 하고 있어요. 김효주 선수 별명이 골프 천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조금 주춤했다 하는 말도 기대감이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김효주 선수는 2014년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일약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단숨에 LPGA 투어 정회원 자격을 얻었고요. 작년 3월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출발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무대를 오가면서 체력도 컨디션 관리에 문제점이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인상도 김세영에게 내줬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개막전부터 우승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10위였던 세계 랭킹도 이제 7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는 8월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리우올림픽. 골프가 정식 종목이 돼서 처음으로 겨뤄보는 거죠. 쟁쟁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나가는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바늘구멍 뚫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올 시즌 LPGA 투어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골프 다른 나라는 남녀부 국가당 2명씩 출전을 합니다. 다만 세계 랭킹 15위 이내 선수가 4명이 넘는 나라는 4명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자부 15위 내에 8명, 그러니까 절반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4명이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랭킹 순으로 올림픽 티켓 얻을 건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박인비가 2위, 김세영이 5위, 유소연이 6위, 또 김효주가 오늘 우승으로 7위에 올랐거든요. 이 순위라면 김효주 선수가 리우행 막차를 탈 수 있겠죠. 하지만 양희영 선수가 9위, 또 전인지 선수가 10위 이렇게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까지 매주 숨막히는 집안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감독 구성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 전설들이 이미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최경주, 또 여자분은 박세리로 이미 확정이 됐는데 쟁쟁한 전설들이 지휘를 하고 그 아래 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는 선수들로서도 조금 굉장히 떨리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김효주 선수도 오늘 우승 끝나고 나서 올림픽 전까지 3승이 목표였는데 이제 2승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우승 한번 하고 나면 랭킹도 요동을 치게 될 거고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태극낭자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서 뛸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 골프도 상당히 좀 한동안은 부진한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송영환 선수, 조던 스피스 선수를 꺾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세계 랭킹 204위입니다. 송영환 선수 저도 조금 생소한 선수인데 짜릿한 반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시아 투어 싱가포르 오픈에서 최종 합계 12언더파로 스피스를 한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2013년에 프로에 데뷔했던 선수인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우승이라고 해요. 우승 상금 18만 달러, 2억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우승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 못 보셨나요? 혹시 퍼트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벨이 울려요. 악천후로 경기가 지연된 건데 그 16번 홀 4m짜리 파퍼트였거든요. 이거를 넣으면 좋지만 스피스, 그러니까 조던 스피스가 파5 18번 홀에서 1.5m짜리 버디를 남기고 경기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송영환 선수가 이거를 못 넣고
또 조던 스피스가 버디를 넣으면 순식간에 동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딱 파퍼트를 남기고 이제 경기가 지연이 되니까 밤새 뭐 잠도 못 자고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기가 맞습니다. 일단 그 우승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것도 조던 스피스와 경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떨렸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속개된 경기에서 스피스는 예상대로 버디를 잡았고 송영환도 파세이브를 성공을 하면서 한타차 아슬아슬한 선두 결국에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뭐 세계 랭킹 204위라고 했나요? 네. 그리고 또 1위와의 싸움, 우리가 흔히들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뭐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싱가포르 오픈 대회 총 상금이 100만 달러거든요. 네. 근데 조던 스피스 초청료가 12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120만 달러를 꺾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그 위상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데 조던 스피스가 그만큼 대단한 선수입니다. 송영환 선수는 2013년 한국 프로골프 KPGA 투어에 데뷔해서 신인상을 받았던 샛별입니다. 지난해 일본 투어에서도 신인상을 받았고요. 한국과 일본 최고의 신인이었지만 우승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준우승만 6번을 했거든요. 스피스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지난해 마스터즈와 US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2승을 챙겼고 PGA 투어 상금만 지난해에 벌어들인 것만 145억 원입니다. 네. 뭐 여기다가 다른 투어에서 받은 상금 또 초청료, 광고 수입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데요. 네. 송영환 선수가 이렇게 대단한 세계 1위를 꺾고 프로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만큼 앞으로 좀 갈 길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골퍼가 세계 1위를 꺾은 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양용은 선수가 타이거 우즈를 꺾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굉장히 값진 우승이군요. 네. 자,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일전 보신 분들 네. 때문에 많이 좀 물론 이제 이번에 대표팀이 나름 기록도 네.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은 솔직히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 잘 싸워서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제 대표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한 달간의 긴 여정 마치고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티켓 따냈는데 결승전에서 일본에 충격적으로 패한 탓인지 좀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예. 일본과의 결승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롤러코스터를 탄 경기였습니다. 먼저 2골을 넣으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권창훈, 진성욱 선수가 연속골 넣었는데 뭐 분위기나 흐름이나 전혀 질 것 같지 않은 네.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방심을 했을까요? 후반, 중반 이후 급격히 붕괴하면서 2분 만에 2골 내주고 막판에 역전골까지 먹으면서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네. 뭐 경기 내내 그 조별리그부터 줄곧 지적되어 왔던 수비 불안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뭐 도하 쇼크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는데요. 올림픽 최종 예선 무패 행진도 우리나라 34경기에서 마감했습니다. 예. 선수단은 일본과 리우에서 다시 붙으면 멋지게 복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올림픽 준비하는 대표팀에게 보약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큰 맥락에서 잘 싸웠으니까요. 네. 이번 기회로 좀 반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와일드카드에 누가 될 것이냐 네.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네.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뭐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제일 탐나는 카드일 것 같아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23세 이하로 나이가 제한됩니다. 예.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가 최대 3명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신태용 감독은 일단 수비진 보강에 나설 생각입니다. 일본전처럼 실수하거나 좀 흔들릴 때 어린 선수들을 잡아줄 수 있는 수비수를 뽑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A대표팀에서 뛰는 장현수 선수 또 김영권, 홍정호, 박주호 선수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격수에서는 단연 손흥민 선수가 1순위로 뽑히고 있는데요. 네. 실력도 있고 또 경험도 많고 또 병역 문제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런던 올림픽과 인천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또래 후보군 40여 명이 이미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까지 합류하면 이번 대표팀의 공격진의 파괴력이 굉장히 향상될 것 같습니다. 네.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이어 2대회 연속 메달을 향한 준비 이제 신태용호 제대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박지성 선수 생각이 나네요. 와일드카드로 네. 활약했을 때. 네. 네. 자, 지금까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